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시 확통 시작하게 됐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뭐 이제 정규분포라는 거 들어간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자,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정규분포가 무엇인지까지 우리 배웠어요. 자,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자, 오늘부터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활용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특히 오늘 수업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도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수업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혹시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원리를 일단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주고, 뭐 수업 시간에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문제를 좀 몇 가지 해결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여러분들 잘 들어주고, 자, 저번 수업 내용도 여러분들 오늘 되게 중요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저번 수업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수업 듣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잠깐 멈춰놓고 저번에 들었던 뭐 2강 아니면 3강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수업 이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볼 건데,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 배웠어요. 자, 이게 왜 표준 정규분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정규분포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애를 하나 딱 정해놨다. 그래서 얘를 다른 것들의 표준이 되는 정규분포다라고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라고 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정규분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자, 그 중요한 게 하나는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가 중요한 수치라고 했어요. 근데 시그마는 제곱을 써서 꼭 써놓고,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정해놓기 위해서 하나를 정해놨는데, 이 하나의 하나씩 숫자를 정해놨는데, 자, 평균은 몇으로 해놨다? 음수 양수로 나누는 게 가장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겠다 해가지고 평균은 0으로 놨고, 자, 표준 편차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 앞부분에 잠깐 했었는데, 표준 편차는 단위라고 했어요. 정규분포에서의 단위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단위의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1을, 표준 편차를 1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런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를 쓰는데, 자, 얘는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 놓은 애니까 x, y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애가 아니라 z라는 애로 우리가 표현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것까지 배워보고,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구간들, 다양한 구간들의 확률까지 구하는 거 배워봤었는데,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정규분포도 있고 표준 정규분포도 있으니까, 이제 얘를 우리가 정해놓은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얘를 돌려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할 때, 뭐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 그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X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모두 2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똑같이 0에서 1 사이일 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얘랑 같이 나올까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중심이 0이고, 자, 그래서 1까지 해서 이 구간의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지금 얘를 통해서 그려야 돼요. 얘를 통해서 그려보면은 얘는 중심이 2에가 있고 중심이 2에가 있고 이 단위도 달라요. 단위도 달라. 자, 어쨌든 단위도 다른데 자, 여기서 0에서 1까지의 구간을 한번 보니까 아마 이쯤에 있겠죠. 0에서 1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그 구간은 지금 여기 중심부터 대칭축부터 1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잘라졌었는데 자, 여긴 아예 다른 형태의 그 구간이 돼요.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바로 얘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애를 얘로 좀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거쳐야지 우리가 그 표준 정규분포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 돌리는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변환하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막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 1학기 때 했던 아이디어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학기 때 뭘 배웠었냐면 ax 더하기 b라는 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배웠었어요.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 사이 과정까지 여러분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까지는 다 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만 넘어갈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평균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평균은 그 꼴이 그대로 유지돼요. 더해진 것도 그대로 더해지고 곱해진 이 숫자도 그대로 곱해져서 a 곱하기 원래의 평균 더하기 b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은 여기 뒤에 붙은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고 앞에 붙어있는, 앞에 곱해져 있는 수에만 영향을 받는데 a가 제곱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제곱 곱하기 vx 이렇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루트를 씌우는데 a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에다가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수치 두 가지가 뭐죠? 평균. 자, 평균이랑 표준편차였죠.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편차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등교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여러분들 봤던 그런 그림 도식인데, 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있는데, 자,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로 해가지고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 확률 변수 x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부분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 이내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단계를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평균부터 한번 바꿔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평균이 m 값을 0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이냐? 빼는 거예요, 빼는 거. m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x 빼기 m이라고 한다면 평균은 그대로 빼진다라고 했으니까 m에서 m을 뺀 그대로 0이 되고, 자, 근데 표준 편차는 뒤에 뭐가 붙든지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시그마로.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다음 단계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표준 편차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시그마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수를 곱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시그마의 역수인 시그마 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은 x 빼기 m이라는 애를 시그마로 나눠주면 시그마 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놓으라 라고 선생님이 강조해 놨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이 과정이 바로 정규분포의 그 표준화 과정이라는 건데, 이 과정, 이 아이디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 이 그림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라는 일반적인 그런 정규분포의 그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바꿔놨는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얘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그 표준화 과정이라는 게 이 표준 정규분포로 돌린 거를 우리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정규분포를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이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별게 없고, 어떤 구간의 특별한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게 보통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걸 이제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자, 이때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 자, x가 8 이상 13 이하일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제시된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얘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좀 특별한 형태의 정규분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니까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꼴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써놓고 가자면 x에다가 평균을 빼서 평균을 0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 편차를 1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꼴이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꼴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꼴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 사이에 있는 x를 먼저 이렇게 x에다가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2니까 x에다가 10을 빼고 2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얘만 바꾸고 여기다 8, 13을 양쪽에 그대로 써주면은 이 가운데 있는 애만 변환해주면은 그 구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률이 유지되지가 않으니까 얘네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8을 넣고 x 자리에다 13을 넣어서 대입해주면은 2분의 8 빼기 10,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3 빼기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자, 얘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치면은, 자, 이렇게 고치면은 이 꼴, 자,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자, 확률은 확률인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Z라고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써줄 수 있겠고, 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의 확률로 바뀐다. 자, 얘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0이 기준으로 삼아서, 자,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이 구간의 넓이가 되겠다.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을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반을 나눠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는 음수 부분이니까 얘를 좌우 대칭인 걸로 생각해서 0에서 1까지로 바꿀 수가 있겠고,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가 있겠고,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얘는 0부터 1.5까지인 그 확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양 확률을 우리가 더해주면은 전체 구간의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각각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3413 더하기 0.4332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정규분포를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자,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정규분포에서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 구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형태,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던 이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특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표준화 과정에서 쓰이는 이 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평균이랑 이 변수랑 뒤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변수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다양한 활용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해보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잘 정리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학기 때 배웠던 이항분포랑 이 정규분포랑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좀 바꿔서 그 좀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말 중요하니까,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규분포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잘 저장해 놓고 이렇게 수업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